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하라 사막은 불과 5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때는 1850년. 독일의 탐험가 하이미히 바르트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던 중 동굴과 암석에서 깜짝 놀랄만한 예술 작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신석기인들이 그린 암각화였죠. 이 암각화에 그려진 코끼리, 기린, 하마, 영양 등은 바르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각화가 그려진 곳은 동물은커녕 사람도 살지 않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암각화에 새겨진 동물들은 마치 이 황량한 곳이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와 풀이 우거진 초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암각화가 사하라 서쪽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사막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20세기 중후반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자 사하라 사막이 약 14,000년 전부터 5,000년 전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풀, 나무, 호수로 뒤덮여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숲이 있었을까요? 2007년 순록 사냥꾼인 유리쿠디와 그의 아들들은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화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유바라고 이름 붙여질 이 화석은 암컷 새끼 매머드 사체였는데요. 생후 30일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가 매머드이기도 했고요. 피부나 내장 조직은 물론 류바의 위에서는 어미의 젖성분의 일부까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추운 북극에 거대한 초식동물인 맘모스가 살게 되었을까요? 남극이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먼 옛날 남극 대륙은 생명이 존재하는 푸른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동물들의 화석과 유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룡의 새로운 아종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육식성이었고 포유류와 양서류를 먹으며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생물의 발견으로 초기 지구 생물의 다양성과 확산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추운 남극에 푸른 숲과 오아시스가 있었을까요? 석유란 동물들의 사체로 만들어진 화석 연료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대륙들 다 합친 것보다 좁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해양 석유가 70%인데 매장된 위치가 이상합니다. 모든 해양 석유는 수심이 200m 지점인 대륙동 지하에만 매장됐습니다. 동물들의 사체들이 수심 200m 물속까지 잠수했을까요? 왜 대륙봉 지하에서만 발견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탄이란 식물질이 지압과 지열을 받으면서 변성된 가연성 암석인데 태백탄광 막장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산 중턱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1000m를 내려가서 석탄을 캐냅니다. 왜 석탄은 이렇게 산 속에 매장된 것일까요?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석탄이 3억 년 지층에 매장됐다고 하는데 석탄 속에서 놀라운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난 1885년 오스트리아 보클라부르크 광산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지하 600m 탄광에서 터널을 뚫고 있던 광부들이 우연히 석탄 속에 박혀있던 자그마한 철 덩어리 하나를 발견한 건데요. 꼭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했던 드미트리라는 한 시민이 땔감으로 석탄을 태우던 도중 석탄 속에서 약 2cm 정도 크기의 이상한 금속 물체 하나를 발견한 건데요. 지난 2008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광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당시 지하 950m 탄광에서 터널을 뚫던 광부들이 우연히 천장에 박혀있는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광부들의 호출을 받고 내려온 관리자 카사트킨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 최대한 물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긁어낸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마치 현대의 바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한 여성에 의해 제보된 특이한 물체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물체는 존 모리스라고 하는 한 박사에 의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약 3억 년 된 고대 석탄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3억 년 된 석탄 속에서 사람이 만든 금속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연대 측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석탄 속에서 나온 금속 물질이 잘못된 것일까요? 2001년 5월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원 연구팀은 해양 오염도를 측정하고자 구자라트주 캔베이만 인근의 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로 해저 밑을 촬영하던 연구팀은 수심 40m 아래에 거대하고 인위적인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추가적인 탐사가 이루어졌고 캔베이만 아래에 있는 지형은 자연적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고대의 도시 유적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어 촬영한 사진을 대중에게도 공개하였는데요. 사진에는 수십 개의 직사각형 구조물들과 기둥, 조각상, 지하실 등 다양한 종류의 고대 유적들이 찍혀 있었죠. 이에 인도 정부는 해양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라오 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10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 탐사팀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된 캔베이만 유적의 실체는 생각 이상으로 놀라웠는데요. 바다 밑에서 발견된 수중 도시의 길이는 무려 9km에 달했으며 도시 전체가 정교한 모양의 암석들로 층층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캔베이만 해저 근처는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이었는데요. 먼 과거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된 도시가 대규모 지각 변동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라오 박사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인더스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하라파는 기원전 2500년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라오 박사의 연구팀은 수중 도시의 연대 역시 하라파 유적과 비슷하게 측정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벗어났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7500년이라고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더스 문명보다 오래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기원전 3500년 전에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캔베이만 수중 도시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대로면 캔베이만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몇십, 몇백 년도 아닌 무려 4000년을 앞선 고대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인류의 문명사는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대발견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돌기둥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수중 도시는 지진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대로 수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이렇게 바닷속에 매장된 것일까요? The Black Sea, a place of legend, truly one of the great inland seas of the world. Look at the Black Sea. Sandwiched between modern-day Russia, Turkey, and Eastern Europe. Over 7,000 years ago, it was just a freshwater lake. But Constantine has a surprise for me. An ancient object, found by one of his team members. Careful. But what is significant is where it was found. Where Constantine believes were the banks of the old freshwater lake. Which look like cosmic gold, the oldest gold treasure on Earth, almost 7,000 years old. The development of the Varna gold is critical evidence of a lost civilization still under the Black Sea. 흑해는 과거 담수호였으나 수천 년 전 홍수로 인한 대격변에 휩쓸려 지금의 바다로 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타이타닉호를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발라드는 탐사 끝에 흑해 해저에서 홍수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물속 90m 깊이에서 인공 건축물의 잔해를 발견했고 현재의 해안선 아래 165m 지점에서 고대의 해안선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골짜기가 홍수로 붕괴되면서 바닷물이 흑해로 밀려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홍수로 흑해 수면이 147m가량 상승했는데 이 공포스러운 대사건은 고대인의 뇌리에 박혔고 후에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담수호였던 흑해의 해수면이 147m 상승했다는 것은 전 세계 바다 해수면이 147m 이상 상승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빙하기 때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빙하기라고 해봐야 빙하가 북반구 남쪽까지 덮였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의 해수면을 그 정도까지 상승시킬 정도의 물의 양은 되지 못합니다. 뭔가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수면의 미스터리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BC 4000년에서 3500년경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집트 문명은 BC 3000년경이고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 그리고 황허 문명은 BC 2000년경에 발생했습니다. 이 문명의 역사는 과학이 발전하고 유물의 연대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알게 된 것인데, 첫 번째 미스터리는 넓은 지구상에서 왜 하필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인류가 수만 년 전에 탄생했다면서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문명은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